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수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미국 부채한도 협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락 추세 밴드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6월 1일까지죠. 6월 1일까지 리밋을 딱 정해놓고 이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까지 지금 러시아도 흑해 공무협정 이런 부분 항상 마지막까지 이 친구들도 항상 마지막까지예요. 기존에도 2021년 말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12월 15일까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절차가 있어서 이거 사실 2, 3일 걸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냐면요. 먼저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거를 14일 날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하원으로 넘어가죠. 하원 회의를요.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새벽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원을 열어서 이걸 타결시켜요. 네. 14일 날 그리고 15일 날 새벽에 해서 타결시켜서 15일까지 해결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29일까지 휴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랑 메카시랑 만나가지고 계속 이제 이견차를 좁히면서 마지막엔 결국 어떤 식으로 가느냐? 그럼 31일에 상원에서 통과를 하고 제가 31일에도 사실 되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존에. 근데 정말로 긴급하게 할 거면은 31일 날 상원에서 통과를 하고 6월 1일 새벽에 하원 통과하고 대통령한테 올리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던 마지막까지 가더라도 디폴트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뉴스에는 우려감이니 미국이 디폴트 되면 어떠니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불안감 조성을 하는데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기자분들도 알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궁금해하는 이 조회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신문 지면 신문이니까 판매 부수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클릭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올 수 있고 심리를 흔들 수 있는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타결이 되는 겁니다. 저게 정말로 타결이 안 되잖아요. 뉴욕 디폴트잖아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나스닥이 이렇게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겠습니까? 12,000포인트 이렇게 회복해서 위에 있겠습니까? 얘도 이렇게 내려와야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닥이 조정받는다.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코스피가 쉬는 날이 나올 거고 그럼 코스닥이 올라갈 겁니다. 자금이 순환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는 게 건강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보시면은 다우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사이에 나스닥이 이렇게 치고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가 상반기에 이렇게 갇혀 있는 구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코스닥이 이 구간에서 뭐 했어요? 코스닥은 박스권 갇히기 시작한 구간에서 저항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코스피 기대감 갖지 마시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2022년이죠. 2022년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잖아요. 내려오는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연말이라서 자금 순환하고 수익 많이 난 거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고 새해에는 신년에는 테마주들 잘 보시라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시작하는 테마주 말고 과거에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했다? 테마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게 수년간 지났잖아요.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슈가 된 게 201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6, 7년 이렇게 지났단 말이에요. 계속 산업이 성숙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된다? 그 당시에 테마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테마가 산업화가 된다.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에 다가오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VR이니 드론이니 이런 자율주행이니 이런 거 아예 그때는 이제 시작 단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꽤나 발전된 형태로 우리 산업 시장에 다가와 있다라는 거예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다라면 이 관련주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구간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올 때 코스피는 쉬었다.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쉬고 있죠.
이 구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구간에 쉬고 있는데 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구간은 뭐예요? 코스피는 저항을 돌파해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이잖아요. 움직임이 다르죠? 코스피가 쉬는 구간에는 코스닥이 이렇게 날아가고 코스닥이 쉬는 구간이 나오니까 코스피가 날아가잖아요. 고점 돌파해서. 굉장히 좋은 순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물론 코스피가 조금 올랐다가 이만큼 내려가고 코스닥이 조금 올랐다가 이만큼 내려가면은 이건 안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코스닥 먼저 쭉 시원하게 치고 달려서 900포인트 찍고 840 지지력 테스트 받고 코스닥 먼저 이제 2500 근처 왔다가 쉬고 있다가 2500 돌파해서 다시 2500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향 하면서 쉬는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이 수급 동향 말씀드리는데 요즘에는 1일 비하면서 이거를 보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파생 포지션도 요즘에는 크게 뭐 엄청나게 뭐 보실 필요가 없다. 지금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 자 기간별로 해서 요거 제가 작년 4월부터 해가지고 17조 원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4분기부터 해서 17조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분들 조금 올라오니까 쓱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가 되시죠? 도망가고 있다고요. 누가? 개인 투자분들이. 이걸 누가 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2,900, 3,000 이런 거 노리는 거 아니에요. 2,800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런 거 노리는 게 아니에요. 3,000포인트도 지나가는 자리고 그 이상, 최소 3,000 초중반에서 혹은 그 이상의 것, 사상 최고치 돌파는 그 이상의 것도 외국인들은 보고는 있어요. 물론 상황을 봐야겠죠. 글로벌 이제 경제 동향을 봐야겠죠. 얼만큼 침체가 깊어지느냐, 발만 담갔다가 빼느냐, 아니면 L자형으로 빠지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또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도 얼만큼 이걸 빨리 벗어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기존에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루 전날 하원, 다음날 뭐 당일날 이제 상원 새벽에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본인들도 급하면 빨라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유 있는 사람도 급하면 뛸 거 아니에요. 예. 내 뒤에서 폭탄이 쫓아오고 있는데 안 뛰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대형주들 뭐 휴식 구간 나오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뭐 삼성전자 최근에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67,500원 돌파한 다음에는 뭐 7만 원대 가는 건 어렵지 않다 말씀드렸고 뭐 하이닉스도 뭐 거의 밀린 거 없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황에서 네이버 정도만 조금 밀렸습니다. 이게 한알령 관련해 가지고 네이버가 뭐 차단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좀 밀렸고 오늘 핵심은 뭐 미래생명자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 흑해 곡물협정 관련해서 피부데니 항구를 지금 러시아가 차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곡물 관련주들 있죠. 곡물, 식량, 뭐 사료 이런 쪽, 이런 쪽이 강하면은 그날은 뭐다? 조정받는 날이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곡물이 강하면은 더 확실한 거는 얘네까지 강하면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GSE, 흥구석유 이런 거. 이런 거까지 같이 강하면은 이제 그날은 좀 쉬어가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또 보시면 미래생명자원 급등 흐름 나왔죠. 뭐 한탑이나 이런 거 그냥 뭐 상한가 들어가 버렸죠. 누보 같은 경우도 상한가 들어가 버렸죠. 신송홀딩스 다 기존의 핵심으로 말씀드렸던 거죠. 미래생명자원, 한탑, 신송홀딩스, 뭐 사조동환, 대주산업, 누보 뭐 이런 것들. 누보만 크게 강조는 안 해드렸었는데 이런 종목이 있다 정도만 말씀드렸지. 근데 누보 같은 경우 이제 가벼우니까 좀 날아간 거고 사조동환 같은 경우도 뭐 양호한 흐름이었고 다 급등 나왔죠. 대주산업 같은 경우 요 종목만 조금 약했다라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거는 이제 요런 이제 아직 안 올라온 종목을 후발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냥 여기는 시장이 안 좋을 때 가는 거니까 손 떼고 시장이 좋을 때 움직일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 영향으로 밀렸다라면 이런 종목으로 편안하게 갈 거냐 이것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주를 노리겠다 대주산업 얘가 후발주로 해서 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후발주보다는 이제 다른 쪽을 본다라는 거고 이게 뭐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혹은 일주일 뒤에라도 다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이 후발주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이제 그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 하면은 또 브라질 얘기 나오죠. 브라질이 뭐 통조림 같은 경우도 그러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민감할 수 있는데 조류독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량 관련주 움직이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마니커 FNG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팜스토리는 조류독감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제 곡물 관련 쪽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쪽이니까 양쪽에서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닭고기 관련주는 아직까지 크게 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참고 정도로 알고 계세요. 마니커랑 이제 뭐 하림이나 뭐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죠. 동우 팜테이블이나 닭고기나 닭고기 대안주들 이런 쪽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심화돼서 오래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육계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수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수산 쪽으로 가면은 뭐 사조 시푸드라던가 CJ 시푸드 이런 뭐 사조 오양 이런 데로 넘어가죠. 그래서 사조 시푸드도 오늘 잠깐 반짝한 거 보이시죠? 다음 저항 살짝 건드린 거 보이시죠? 귀엽게. 그리고 CJ 시푸드도 그렇고 이렇게 수산 쪽으로도 살살 넘어간다. 그래서 뭐 사조 오양 사조 대림 이런 수산 쪽으로도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장기화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방산주 에너지주와 같이 움직이면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하다 말씀드렸는데 GSE도 사실 요거 한번 올라간 다음에 지적대수 이렇게 받고 있죠. 고점 낮추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쯤 움직여도 되는데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살짝 반짝하는 상승 정도.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GSE,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SH화학이랑 가스 관련주 이런 거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흥구석유도 다음 저항 정도 건드려주는 정도 흐름 그래도 한 5% 정도는 올라왔었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이런 게 보통 세 종목이 같이 많이 움직이는데 중앙에너비스가 장중에 조금 움직였었죠. 개장 초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가 움직이면은 더 오늘은 조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근거가 뒷받침된다.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 거기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가 되긴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산주는 이제 수주나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와야지 되는 거고 그래도 현대로템 32,000원 아래로 내려온 건 요건 선 넘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얼마를 흔들던 다시 한번 올라와서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움직임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렸죠. 얘가 먼저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쉬고 있죠.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의 미래가 한국항공우주가 아니겠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쉬었어요. 예외가 있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못 올랐던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에 인수되면서 이렇게 피인수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3만 원까지도 돌파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이런 현대인포조선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이제 환경주제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나라 또 친환경 조선주를 많이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의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나온다. 그동안 좀 많이 쉬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성광밴드부터 시작해서 피팅 업체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광밴드는 이미 바닥에서부터 한번 치고 올라와서 쉬고 있죠. 14,000원 돌파하면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동성화인텍이나 이런 종목들 항상 같이 보시고요. 본행제 쪽이죠. 그리고 SK 오션플랜트 아직도 입에 안 붙습니다. 3강 MNT였죠. 그래서 한글로 SK 오션플랜트였다가 또 영어로 SK를 붙이고 오션플랜트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SK 오션플랜트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풍력하고 이제 조선 쪽으로 해서 이제 하부 구조물 쪽으로는 워낙 후육강간 쪽으로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도 2만 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또 움직이는 추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HDS 엔진, HSD 엔진, HSD. 맨날 헷갈린다 이거. HSD랑 HDS랑. HSD 엔진 같은 경우도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이제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기업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HSD냐 HDS냐 이게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종목들 하나씩 있으시죠? 저한테 이 종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형 ENC라든지 이런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턴 돌리기 시작하고 있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같이 볼만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하고 조선기자재, 뭐 피팅 업체들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고요. 산자부에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탄소 포집 실증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청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웨어나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바닥권에서 뭐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 동안 2조 4,340억 규모인데요. 클라우드웨어 그리고 뭐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웨어, 에코바이오 급등 흐름 나왔죠. 그리고 원래 탄소 배출권 하면은 TKG 휴캠스 TKG 붙은 게 아직도 이제 적응이 안 되는데, 이 휴캠스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탄소 배출권은 휴캠스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후성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좀 단단한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볼 수 있다. 후성은 2차 전지주들 이제 휴식 구간 취하면서 같이 밀렸는데 이거는 좀 너무했죠. 올랐던 거를 다 내줬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문제일 뿐이지, 수급만 들어오면 얘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언제 수급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셔도 되고, 나는 싸게 사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13,000원 구간 정도면은 너무나도 뭐 좋은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 탄소 배출권 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가 탄소 포집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살짝 움직이려는 모습은 나왔죠. 그럼 아직 움직이진 않았고 수급 안 들어왔으니까 이런 10,000원 초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돌아서 가면 바이오 디젤, 바이오 종류 쪽으로 해서 JC 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까지 같이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고점 돌파 시도하다 밀렸으니까 돌파하면 매수하거나 아니면 살짝 밀리면 매수하거나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00조 원 규모에 달한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 재건 섹터 쪽이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는 안 오르고 조금 뭐 지연이 되긴 했어요. 저는 이거보다는 이제 흑해 곡물협정 얘기가 올해 뭐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도 나오고 계속 하니까, 이러면은 이제 한 번 정도는, 그리고 양쪽 다 계속 의사는 내비쳤었죠. 그런데 서로 이제 우크라이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러시아는 보상이 아니라 그냥 땅만 흡수하고 모르쇠로 그냥 일관하면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양쪽에서 요구 조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된 것 뿐이다. 양쪽 다 모두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기를 원한다. 길어지는 거를 장기화되는 것을 더 이상은 원하지 않아요. 큰 이득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소모전일 뿐이지 더 큰 이득을 얻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뭐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젤렌스키가 또 G7A에서 또 활동하고 하면서 뭐 스타가 또 스타가 됐죠. 워낙 뭐 그런 쪽에서는 뭐 그런 이제 브리핑하고 하는 이런 외교에서는, 외교 쪽에는 거의 뭐 그 절반의 성공을 한 스티브 잡스 수준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대통령이죠, 젤렌스키는. 자, 그러다 보니까 재건 포럼 쪽에서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 바닥에서 살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플랜트 쪽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3만 원 올라와서 살살 예열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이미 많이 올라와서 휴식 취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 잘 보시고,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역량이 굉장히 좋죠. 대우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이런 쪽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종목으로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이렇게 연속 상한가 들어가고 하면서 뭐 멋진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요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동부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중소형사까지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Y 범양건영, 덕신하우징, 뭐 도하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계속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알령 쪽으로 아까 네이버 말씀드렸었는데, 네이버 이 한알령을 강화해서 네이버를 좀 차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출연하는 게 뭐 취소되고 하면서 한알령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터 콘텐츠주들 조정받고 있는데, 오히려 쉬어야 됩니다. 더 가기 위해서는 YG엔터 같은 경우 좀 쉬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얘 그냥 횡보만 하고 있죠. 크게 안 쉬고 있는데 조금 쉬어주면은 더 건강하긴 해요.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최근엔 좀 잘 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쉬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근데 이제 큐브 엔터라던가 뭐 SM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 쉬고 얘는 이제 22,000을 회복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큐브 엔터 움직일 때가 됐고 SM이 살살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거 참고하시고요. SM을 본주를 매매하기에는 메가기슈 이후에 나는 아직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디어유 같은 쪽으로 선회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조정받는다고 해도 이제 실적 좋아지는 건 이제 시작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 매매를 못했는데 싸게 주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기간 조정을 주고 나한테 매수 구간을 주려고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